자, 이번 시간에는 1.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 학습 목표. 무한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무한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열의 수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무한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열? 항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수열이 있고 항이 유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이 무수히 많은 무한수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한수열을 좀 더 알아보면 무한수열은 항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f라고 하는 함수는 정역의 집합이 자연수 집합에서 그 다음 공역의 집합이 실수 집합으로 가는 함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fn은 어떻게 잡았다? n번째 항 an으로 잡았죠. 예를 들어서 f3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a3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보면 무한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무한수열의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뭐다?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렴한다.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an과 bn이 있는데 an의 예를 먼저 보면, 자, 그래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n이 첫째 항 a1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a2가 3분의 2, 그 다음에 a3 세 번째 항은 4분의 3이고 an 일반 항은 n 플러스 1분의 n입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래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f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f의 그래프라고 하는 데다가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원소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에 다시 말하면 n, an 이 모양으로 점을 찍는 거죠. 그래프에는 좌표면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n은 당연히 누구의 원소다? 정의역의 원소, 지금은 자연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해서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 점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지금 누구다? 1,a1의 점을 찍어야 되죠. 위에 보면 a1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1. 그래서 어디에 1,2분의 1 이 점에다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2, 얼마? 여기 3분의 2 a2 2, 3분의 2 그 다음 3, 4분의 3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 점들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다가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에 가까워지죠. 다시 말하면 an이 누구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n을 보겠습니다. bn 같은 경우에는 b1이 1이고 b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 b3은 4분의 1 이렇게 하다가 그 bn은 일반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누구다? 지금 bn이란 거죠. 그럼 이 bn은 무슨 수열입니까?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얼마를 곱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죠.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를 곱했기 때문에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숫자를 곱한, 다시 말하면 일정한 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일반항 나타냈죠. 선생님 참고로 그 이야기를 하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N은 첫째 항 B1에다가 공비 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R을 n-1제곱을 해야 되더라.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겠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겠다. 근데 지금은 누구기 때문에? Bn이기 때문에 Fn은 어떻게 되겠다? Bn이 되겠죠. 그래서 n, 어디에? Bn에다가 점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럼 첫 장이 B1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1,1에다 점을 찍고 2는 얼마다? B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점에 찍죠. 그 다음에 3,4분의 1 B3이 4분의 1이니까 3,4분의 1 이렇게 찍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진동을 합니다. 맞죠? 진동을 하는데 점점 폭이 줄어들죠.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X축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Y라고 이야기를 하면 Y의 값은 얼마다? 그죠? Y는 0이다. 그러면 Bn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 bn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열 AN에 물론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지금 n이 한없이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 수열은 무한 수열일 겁니다. 무한 수열이다.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다음에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뭐라고 한다?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은 알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화살표로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알파에 수렴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팔을 옆으로 눕힌 거 있죠. 이 팔을 옆으로 눕힌 거는 그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로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리고 LIM 이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리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미트. LIM은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 이렇게 n이 화살표 팔을 옆으로 눕힌 거 무한대.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n이 리미트 극한이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은 알파와 같다. 다시 말하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다음에 수열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거죠. 또는 이렇게 n이 화살표 무한대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 화살표 무한대 수열 AN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다시 바꿔 말하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를 보겠습니다. 개념 잡기를 보면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n 화살표 무한대 n이 한없이 커지는 뜻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이 알파와 같다. 이 말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an과 알파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an과 알파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알파에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 부분이 누구였죠? an이었죠. 이 부분을 보면 1에 한없이 가까워졌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없이 커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우리는 1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수히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수열 n 플러스 1분의 n은 1에 수렴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기호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은 1에 수렴한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은 1에 수렴을 한다는 거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지 이 수열의 값이 1과 같다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1과 같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값과 수렴하는 값 1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 있죠? 이렇게 1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죠.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다는 뜻이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같냐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수열 중에서 이렇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an의 수열은 이렇게 c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c라는 말은 첫째 항도 c고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고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 항,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도 계속 c라고 하는 이 숫자의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것이 처음부터 c가 되기 때문에 n이 자연수 n이 이렇게 한없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 수열은 어디에다가 c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수열 an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 c라는 거고 이 c는 n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항상 c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 an이 c와 같죠?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의 내용처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알파에 수렴을 한다고 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뜻이지 an과 알파가 같다라는 그런 뜻은 어떻게 된다?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예외적인 이렇게 일정한 상수가 나열된 이러한 수열일 때는 an과 c가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상수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지금 이러한 숫자의 나열이죠. 근데 일반항이 얼마다?
n분의 1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한수열이기 때문에 f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이 누구? 자연수 집합에서 공역이 이렇게 실수 집합이고 fn은 an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누가 된다? an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다? a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점을 찍어야 됩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렇죠. fn이 an이기 때문에 n, 정의역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 an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어디에 정의역이 1일 때 f1은 a1이겠죠. 그래서 어디 1,a1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1,a1 a1이 지금 얼마다? 1이죠. 그래서 1,1 그 다음에 2,a2 2,2분의 1 3,a3 3,3분의 1 이렇게 찍다 보니까 점점 찍으니까 이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갈까? 그렇죠.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집니다. x축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y의 좌표, y 값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은 분모가 한없이 커진답니다. 분모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진다 커진다?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지겠죠. 결국 작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답니다. 그걸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n분의 1은 어디에 0에 수렴을 한다. 0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주의할 거는 리미트 극한, 이 극한 값이 0에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은 아니다. 그죠? 참고로 뭐는 아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1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n분의 1이 0과 같다 아니다. 0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0이란 말은 누가 돼야 됩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분모는 0이 아니고 누구는 분자가 0이 돼야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n분의 1은 분자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0과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수열은 수렴할 때는 그 수렴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1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a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 플러스 4분의 1을 a2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을 an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대로 fn을 an으로 나타내는 함수에 의해서 그 그래프에 점을 찍을 때 n, an을 찍을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a1이 얼마?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a1이니까 1,2분의 3 여기 1,2분의 3에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a2가 4분의 5이기 때문에 2,4분의 5에 그 다음 a3은 8분의 9이기 때문에 3,8분의 9 이렇게 찍다 보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다가 y는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이 수열은 뭐한다? 수렴을 하고 그 극한 값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주어진 수열을 1에 수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 1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을 풀 때는 여러분 스스로 푸는데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합니다. 일반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항 구워놔서 그 함수 무한수열의 그래프를 이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지,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당연히 문제에서는 지금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수렴하는데 그 가까워지는 값, 극한값을 구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한수열의 수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한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